안녕하십니까. 양달TV에서 비율을 담당하고 있는 비달 황종민 원장입니다. 네, 정리를 담당하고 있는 정달 권민수 원장입니다. 우리 일단 먼저 박수 한번 또 치고 시작해야 됩니다. 박수? 무슨 좋은 일 있나 본데? 저희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댓글 요청을 했잖아요. 그 일부터 댓글이 무려 3개나 달렸습니다. 3개나 달려서 그걸 우리가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일랩스에 대해서 재발, 아니 회기라고 하죠.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양악 수술을 절대적으로 주걱턱 때문에 많이 하니까요. 이런 재발, 회기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주로 주걱턱에서 얘기가 많이 되긴 하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예전 같은 경우는요, 예전이라고 얘기하면 한 20년, 30년 전에는 회기가 꽤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수술을 해서 아래턱을 쭉 넣고 나면은 여러 가지 원인에서 다시 이게 턱이 나오려는 경향들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이를 오랫동안 묶어둔다든지 수술할 때도 이 아래턱을 좀 더 많이 넣는다든지 나올 걸 감안해서 그런 식의 조치들을 많이 취했는데요. 이게 언제부터일까? 한 10년 전? 15년 전? 그때부터는 수술에 대한 이해도도 좀 더 많이 높아지고 기술에 대한 발전도 많아지고 하면서 요즘은 이제 회계에 대해서는 사실은 크게 걱정을 거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수술로 뼈의 위치를 바꿔서 뭐 금속핀으로 고정을 한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약한 힘이 계속 걸리는 거는 사실은 막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근육의 힘 같은 경우 딱딱한 뼈가 딱 움직였으면 근육도 확 따라가서 제 위치에서 이제 열심히 새로운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근육은 그 전 상태가 기억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이거 논문에 나오는 그림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보면은 이 아래턱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바깥쪽과 내측에서 감싸고 있는 근육이 있는데 주걱턱 환자가 아래턱을 넣게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이 뒤쪽에 뼈가 튀어나오게 되면 이 근육들이 마치 새총처럼 쭉 늘어나게 됐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들어왔던 턱을 다시 앞으로 밀게 된다라고 하는 이렇게 이런 주걱턱 환자에서 아래턱이 후방으로 들어갈 때 아래턱을 감싸고 있는 근육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조치들이 발표되고 이런 것들이 적용되면서부터는 회기 현상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크게는 이거를 이제 쇼닝구알 테크닉이라고 해서 자를 때부터 들어가는 쪽을 짧게 잘라가지고 뒤로 가더라도 튀어나오지 않게 하는 방법하고 디스탈 커팅 테크닉이라 그래서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그 튀어나온 부분들을 잘라주는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이제 아래턱이 뒤로 들어갔을 경우에 근육이 늘어나는 것들을 방지하게 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예전처럼 어떤 굉장히 많은 양의 어떤 재발은 생기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죠. 그런데 이제 간혹 환자들 중에 우리가 어떤 걱정 또는 이제 고민을 하냐면요. 수술 전에 이제 술전 교정을 많이 하고 이를 잘 맞춰 넣어서 수술하는 거하고 요즘은 이제 선수술 또는 이제 최소 술전 교정이라고 해서 수술을 좀 더 빨리 해서 수술하는 시점에 이가 덜 맞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수술의 안정성에 또는 이제 회기를 막는데 선 교정을 많이 하는 게 차이를 많이 내냐 아니냐 그게 사실 영향은 있어요. 영향이 있는데 요즘은 저희가 그런 수술 전 교합이 긴밀한 경우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하고 나눠가지고 수술 계획을 예측해서 세우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환자분들이 좀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 그리고 그 양은 환자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회기, 재발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근육의 힘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도 보면은 이제 근육의 힘이 세면 재발될 확률이 높은 거죠. 아까 황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는 어떤 수술 방법이 근육의 저항을 많이 받게 하는 식으로 수술이 끝나서 재발이 많았다면 지금은 사실은 그런 것들은 거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경우냐면 골격이 크면서 이 그 저작근의 크기가 큰 분들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환자가 원치 않아도 여기 하악각을 조금 잘라내는 경우가 있죠. 보통 이제 양악 수술할 때 환자들이 이제 사각턱 수술을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 미용적인 효과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또 많은 환자에 있어서는 사각턱을 일부 절제하는 것들은 수술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도 분명히 어느 정도 기여를 한다라고 그렇죠.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술하는 시점에 있어서 선 교정이 잘 돼서 이가 잘 맞는 것들이 회기를 막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냐 하면은 그렇지는 절대적이진 않고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선수술이라든지 수술하는 시점에 이가 잘 맞는 교합이 없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회기 없이 안정적으로 수술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대개 이제 환자들이 회기를 걱정할 때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재수술을 할까봐 그래요.
이렇게 고생해서 내가 수술했는데 또 다시 수술하면 어떻게 하냐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 거의 없다라고 봐도 될 정도이긴 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넣었는데 다시 나오는 회귀가 발생하게 되면 반드시 교합이 안 맞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턱이 스물스물 나와서 다시 재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는 절대적으로 없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정말 회귀가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앞니부터가 거꾸로 이제 다시 물리기 시작한다든지, 잘못된 이가 좀 뜨면서 안 맞기 시작한다든지 하는 형태의 이제 증상들이,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수술하는 병원에 가서 상의를 한번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조기에 발견이 된다 그러면 무조건 재수술이 아니라 또 그때그때 맞는 조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초기에 조치를 하게 되면 재수술까지 가지 않고 충분히 이걸 조절 가능한 경우도 굉장히 많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제 근육의 힘이 좀 세서 네네. 수술 직후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도 막 턱이 약간 네네네네. 술술 나오려고 하는 경향이 보이면 수술하신 원장님하고 교정하신 원장님하고 협진을 해서 한두 달 사이에는 사실 뼈가 좀 무른 상태라서 대부분 다 그거는 조절하는 게 가능하죠. 가능하죠. 네, 오늘은 회계에 대해서 1편으로 조각통에 대해 다뤄봤는데요. 이 내용을 한번 권 원장님께서 한 줄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걱턱에서 회귀, 근육의 문제고 충분히 대비 가능한 문제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다이TV의 황종민, 권민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